크렘린궁은 방금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암살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드론 무리가 그의 사절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 공격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크렘린의 어젯밤 자체 군사 보고서는 크렘린이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그리고 푸틴의 거주지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푸틴이 평화협정 방해를 위해 암살 시도를 연출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그 거짓말을 폭로할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단히 배경부터 설명하죠.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플로리다에서 만나 사실상 새로운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평화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는 미국에게 우크라이나가 푸틴 암살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회의 직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일 밤에 2025년 12월 28일에서 29일 밤에 키예프 정권은 노브고로드 지역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의 국가 관저를 대상으로 91대의 장거리 공격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드론은 러시아 군대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드론 파편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피해에 관한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집중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보복 타격의 목표와 러시아 군대에 의한 실행 시기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물러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적인 키이우 정권의 최종적인 변질을 고려할 때, 국가 테러 정책으로 전환한 키이우 정권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협상 입장은 수정될 것입니다. 지금 검토될 것입니다. 별도의 러시아 성명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거주지를 공격해 암살을 시도했다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일요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 종료 수시간 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노리며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소식과 러시아 관련 질문에 그는 언론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그 얘기를 해줬는지 아세요? 푸틴 대통령이 아침에 저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거처에 대한 이번 공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격이 평화를 망칠까봐 걱정되시나요? 네, 저는 그게 별로예요.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좋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알잖아요. 토마호크 미사일 말이에요. 제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멈췄어요. 그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알다시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공격적이었지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과 그의 집을 공격하는 건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걸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소문을 믿으시나요? 뭐라고요? 미국 정보기관이 환자들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건가요? 뭔가 있나요? 밝혀졌어요. 뭐 우리가 알아보겠죠. 제 말은 당신 말대로라면 어쩌면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 러시아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증거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는 이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나토나 서방 국가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대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브라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관저에 드론 91대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보안 요원들이 모든 드론을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숫자입니다. 91대의 드론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이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매일 밤마다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드론 발사수와 러시아 격추수를 대중에 알리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매일 밤 이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역에서 단 89대의 드론만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말이죠. 이제 이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푸틴의 거주지가 위치한 지역, 즉 노브고로드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서 드론 18대만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91대의 드론을 발사했고 보안군이 모두 격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91대의 드론과 18대의 드론이 달라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불행하게도 그의 이야기에는 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푸틴의 거주지가 위치한 이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 즉 현지인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러시아 노브고로드 발대 주민들은 푸틴 거주지 근처에 살지만 최근 며칠간 드론이나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푸틴 거주지 공격이 실제로 없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주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줍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당국 주장과 달리 공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에는 드론이 향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받는 애플 경고처럼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문자나 텔레그램으로 집 근처에 공습이 접근 중입니다 라는 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숨고 창문에서 떨어지고 지하실로 가라는 거죠. 주민들에 따르면 크렘린이 주장한 그날 밤엔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드론이 실제로 들어올 때마다 항상 그런 경고가 발생하거든요. 또한 아무도 공중에서 드론 소리나 폭발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러시아가 약 100대 드론 격추를 주장한다면 하늘에서 폭발 소리가 주민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고 주민들도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도시는 밤새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아침이 되자 모스크바에서는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어요. 이 모든 일이 밝혀진 후 크렘린의 질문이 들어갔죠. 아시겠어요? 크렘린이 푸틴의 관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코미디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대답이 정말 웃겼으니 직접 들어보세요. 대통령 관저 공격 시도와 관련해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러시아가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격추된 드론 잔해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잔해를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대규모 드론 공격이 감행되었고 방공망에 잘 조직된 협력 덕분에 드론들이 격추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파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군의 소관입니다. 저희는 젤렌스키가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방 언론들이 키예프 정권에 동조하면서 이것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중 몇 분은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지금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동기가 있어서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 동기가 있는데 가장 분명한 것부터 살펴보죠.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대한 허위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입장도 더욱 강경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제대로 협상한 적이 없고 미국과 협상해왔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젤렌스키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요하길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러시아 계획의 일부였죠. 맞지 않나요? 러시아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였죠? 우크라이나는 그 요구를 영토와 주권 포기를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가 협상 의사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길 원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완전한 항복을 원합니다. 바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공격을 조작하고 증거 제공을 거부하며 공정한 협상도 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항복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 러시아가 이 가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시민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학교를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그 일을 할 것 같고 세계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격 이야기를 거짓 명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언론인들과 러시아 선정아들이 이번 공격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실행해야 한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어젯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밤이었지만 러시아에서는 아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도가 대통령과 최고사령관 제거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푸틴 제거 후 대체 인물을 찾아야 하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협상의 중단입니다. 이것은 공세의 속도를 멈추게 하여 결국 우리를 치욕적인 패배로 몰아넣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네타냐후처럼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레슈니크가 필요하다면 오레슈니크를 사용하고 포세이돈이 필요하다면 포세이돈을 사용하세요. 이 괴물들, 이 쓰레기들에게 무기를 공급한 사람이 누구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누가 했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므로 그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미국에는 아직 러시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일부 관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나토 대사 매튜 휘테커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체 정보 기관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공격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가 해당 공격을 부인하고 있는데 확인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대사님?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드론 또는 여러 대의 드론에 의한 대통령궁 중 한 곳에서의 이른바 공격에 대한 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매일 밤마다 수도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맞서 싸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평화 협상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조금 무례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평화 협정을 성사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무모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이 이 공격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군요.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들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비록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을 제한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4개의 영상이 수익 제한을 받았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최전방 촬영 영상도 광고주에 적합하지 않아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제약 없이 직접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으로 저희가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